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먼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 이후에 연립 2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그리고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까지 5개 단원을 총 학습하게 됩니다. 중간 과정 자체는 이미 이전 학습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라던가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직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그 복소수 범위에서의 근을 찾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이 모두 다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0페이지에는 70페이지에 수학과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경던징이라는 조선시대 산학자가 쓴 목사 13법의 문제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생긴 3차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숫자가 굉장히 크죠. 10만, 100만, 1000만, 억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1억 2878만 7625자인 정육면체가 있다면 한 모서리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한 모서리 길이를 x라고 하면 x 세제곱이 금방 보이는 이 정도 큰 숫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 값이 이게 3차 형태인데 이만큼 큰 숫자, 요걸 a라고 합시다. 이 a가 어떤 숫자의 세제곱이 되는 형태이면 좀 편하고요. 세제곱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형태의 숫자, 무리수가 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소인수 분해를 해서 찾아보면 이 모서리 길이가 505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1개, 3개, 3개, 1개로 등장하죠.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네, 이거 3차식 전개했을 때 얻어지는 개수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세제곱을 전개를 하게 되면 x 세제곱, 3x제곱 y, 3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수들인 1, 3, 3, 1의 형태로 각각의 구조물을 잘라낸 것으로 볼 수는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나왔던 것처럼 이런 종류의 그 산학과 관련된 책들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널리 퍼지진 않았어요. 널리 퍼지진 않고, 전문적인 산원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이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종의 수학자들이죠. 이 수학자들이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을 책으로 엮는데, 유명한 수학자로는 이 분도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면 보통 홍정아 수학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자, 이 당시에는 지금 보다시피 어떤 방정식 형태의 문제를 푸는데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학습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래쪽 준비학습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하십시오. 자, 첫 번째 필요한 게 인수분해식이에요. 인수분해 공식을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던 이유,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다.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이야기입니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전개한 식이에요. 자, 두 번째,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x-6. 이 식은 어떻게 써야 할까? 이건 곰곰이 떠올려보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자, 이렇게 말입니다. 개수의 총합이 0이에요. 그렇다면 x-1로 나눠지는 거죠. 즉 x에 1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이다. 개수의 총합이 0이 되니까요. 다음 아래 보이는 2차식의 경우도 이건 -2로 충분히 가능하죠. 따라서 전체 식을 보면 전체 식은 x-1과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차 부등식 문제를 푸는 겁니다.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방정식 풀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부등식의 해 또는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성립하게 하는 구간은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구한다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부등식에서의 해는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구하기 때문에 항상 방정식 문제로 먼저 생각을 해줘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것도 이미 열심히 학습했던 내용이죠. 부등식 문제풀이는 방정식 풀이를 기초로 하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 항상 잊지 말고,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문제를 잘 풀어줘야 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 곱하거나 나누면 방향이 바뀌니까 더하거나 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마 예전에 1차식이 아니고 그 수직선상에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요. x 더하기 7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양변을 7만큼을 빼게 되면 둘 다 7만큼씩을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더하거나 똑같이 빼는 것은 크기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크다 작다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 똑같이 7만큼을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9보다 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이제 해구간을 찾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식을 전개하는 것부터 먼저 해서 동류항을 정리합니다. 동류항 정리한 다음에 이하 풀이는 1번에서의 풀이하고 똑같았어요. 3x-6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아요. 자, 3x와 마이너스 5x를 더하면 마이너스 2x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6은 2항이에요. 똑같은 숫자를 더한다, 부등호 방향 관계가 없다 했죠. 이건 2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다음이 문제입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수로 나누게 된다면 이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해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더 크다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 3, 4차 방정식을 푸는데 풀이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풀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미리 있으면 이렇게 돼요. 1번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요. 인수분해 공식 이용 가능한 것, 물론 여기에는 보기차식 푸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굳이 가르자면 치환하는 법도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포함되는 것이 뭔가 하면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예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방법은 뭐냐? 조립제법이죠. 뭐 그냥 나눗셈을 해도 되는데 조립제법이 현재 배운 방식 중에는 나눗셈 방법 중에 제일 쉬운 형태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즉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치환 안 되거나 인수정리 이용 못하는 경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 단원에서는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에서는. 왜냐하면 근해 공식은 이전에 우리가 i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얼마나 찾아내기 어려운지를 직접 눈으로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고등학교 책에선 다루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씩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열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게요. 두 학생의 대화를 읽습니다. 남학생이 물으면 한번 답해보죠.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차 방정식 x-1, x-2 곱이 0이다. 이것의 근은 x는 1 또는 x는 2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a와 b를 곱해서 0이 된다면 이때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에요. 자, 이렇게 배웠죠. 왜 그런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경우의 수를 나눠보세요. a가 0이고 b가 0이고 둘 다 동시에 0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a는 0인데 b는 0이 아닌 경우도 있고, a가 0 아니고 b가 0인 경우, 둘 다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a가 0이면 a 곱하기 b 0 맞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맞습니다. 첫 번째도 맞아요. 첫 번째 동시에 되어도 되고, 이건 동시에고요.
이건 말 그대로 또는입니다. 이건 또는, 이것도 동시에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어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게 또는이란 표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집합단원에서 이 또는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현재로서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값을 곱해서 0이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것도 당연한 형태가 되거든요. 나눠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앞쪽 둘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뒤쪽이 0이 되거나요. 이렇게 가를 수 있어요. x-1, x-2 곱한 값이 0이거나 또는 x-3이 0이거나.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또다시 나눌 수 있죠. x-1이 0이거나 또는 x-2가 0이거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다시 또는 x-3이 0이거나 이기 때문에 x는 1이거나 또는 2가 되거나 또는 3이 된다.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는 값들이면 이건 모두 다 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차 방정식의 경우는 1차식과 2차식 형태로만 나눌 수 있으면 해결이 되겠네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 될 수 있다. 아래쪽을 잠깐 보죠. 두 개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첫 번째 원칙이 모든 항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찾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은 공통인수가 x예요. 그래서 공통인수 x를 찾고 났더니 x제곱 4x 3이 남았어요. 자, 이 값이 0입니다. 그러면 다시 2차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를 보면 돼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근의 공식을 쓰면 되죠. 자, 이 식음은 인수분해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3으로 나눠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x가 0이 되거나, 두 번째 x 더하기 1이 0이 된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x 더하기 3이 0이 된다면 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니까 이렇게 세 개의 해를 갖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문제 1번 나머지 두 번째 것은 여러분들에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에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나와 있어요.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8은 0이에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x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은 0.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이다. 그래서 x 더하기 2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의 곱으로 분해한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자, 따라서 1차식 x 더하기 2가 0이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2가 하나의 근이 되고요. 뒤쪽에 보이는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값,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쓴 거예요. 이건 근의 공식을 사용한 거다. 근의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4차항, 2차항, 상수항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복 2차식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복은 중복되어 있다죠. 2차식이 중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2차식이 한 번, 2차식이 두 번. 그러면 이때는 치환을 하고요. 치환을 한 다음에 4차식을 2차식으로 고쳐요. 그런 다음 이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자, 치환하는 이 복이차식 치환하는 문제인데, 이 치환하는 문제의 경우, 복이차식의 경우는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직접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 a 더하기 b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억하죠? 수업 중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x-1, x 더하기 5로 분해됩니다. 치환을 했으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환원을 해야 돼요. x제곱은 1 또는 x제곱은 마이너스 5.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됩니다. 3차 방정식은 당연히 근이 3개고요. 4차 방정식은 당연히 근이 4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래 보이는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시간을 내서 좀 풀어보세요. 자,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치환하는 것도 있고,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수학 영양 기르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쪽은 좀 많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근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말 그대로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 문자에서 온 거예요. 예, 오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i라고 하는 것은 4번 곱해서 1이 되죠. 이건 주기가 4였어요. 그런데 이 오메가는 3번 곱해서 1이 됩니다. 이건 주기가 3이에요. 주기에 대해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 곱해서 1이 되는 건 뭐냐?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는데 주기가 마이너스 1의 경우는 2번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이건 주기가 2인 것이에요. 주기가 1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주기가 4인 것과 주기가 2인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차수가 더 높은 것 있지 않을까? 5번 곱해서 1 되는 것, 6번 곱해서 1 되는 것 할 수는 있는데, 이 단원의 명칭을 보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5차 이상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 수 있는 주기를 가진 것 중에서는 이 3차 형태인 것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두 학생의 대화를 보세요. 상윤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정식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그랬더니 혜영이가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자, 이항한 거죠. 그 다음 1은 1의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a 빼기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0이에요. 그러면 오메가가 1이 되거나 아니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인데, 우리가 앞에서 보통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3번 곱해서 1 되는 숫자가 1이 있잖아요. 이 1은 보통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의 근이 1이 있고 또 하나의 근은 오메가다. 그럼 나머지 하나의 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에서 이걸 오메가 대입하면 1인데, 이 x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인수분해해서 만들어졌다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3개의 근이 1, 오메가 제곱입니다.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오메가 바가 바로 오메가 제곱하고 같아요. 왜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하고 같을까? 보세요. 오메가 세제곱이 1입니다. 맞죠? 그러면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했는데, 두 근의 곱을 보세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무엇이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상수항이 된다. 1이 된다 했죠. 그런데 오메가에 뭘 곱하면 1이 될까? 바로 이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 돼서 오메가 분의 1이 대입이 되면 여기에 오메가 분의 1이 대입이 돼서 약분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하고 같아요.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보이는 이 값들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오메가 제곱은 2고요. 주기가 3이니까 3보다 큰 지수를 갖게 되면 이건 3으로 나눠줍니다. 3으로 나눠주면 3번 곱해서 1이 되니까 옆에다 다시 쓸게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1제곱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고, 그냥 이건 오메가하고 같은 거예요. 3으로 나눠서 남는 나머지만 가져오면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뭡니까? 앞에서 봤던 혜영이의 이야기 중에서 1을 이항을 한 값, 마이너스 1로 읽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이에요. 다음은 1, 오메가 제곱해서 오메가 9제곱까지 더합니다. 이건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1,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6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 8제곱, 오메가 9제곱. 1, 2, 3, 4, 5, 5가 빠졌네요. 5, 6, 아이고, 많이 틀렸네요. 여기 고치고 7, 오메가 8제곱, 여기에다가 오메가 9제곱을 더해요. 근데 앞에서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더하면 0이 된다 했죠. 이만큼 값이 0이에요. 아, 이건 0이네. 오메가 세제곱, 4제곱, 5제곱 이것도 0입니다. 맞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1 오메가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똑같이 1 오메가 오메가 제곱. 아, 이것도 0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오메가 9제곱이고 이것은 오메가 6제곱, 오메가 세제곱 1과 같네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것도 풀이 방법은 이미 다 배웠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3, 마이너스 7, 3이에요. 인수분해 공식 사용이 불가능하죠. 늘 예전에 봤던 걸 생각해야 돼요. 공통인수가 없고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 없고 치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0이 되는 값이 뭐가 있을까? 이걸 따져봅니다. 지금 보면 개수의 총합이 0이죠. 아, 그러면 이건 1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3차식은 1차식과 2차식으로 나눌 수만 있으면 끝입니다. 예. 자, 다음 이 2차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죠. 그래서 식을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3은 0으로 고치면 이제 큰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은 1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공식을 쓰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런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근의 공식을 쓰면 a분의, 지금은 1이네요. 1분의, 그럼 쓸 필요가 없죠. b 프라임 2입니다.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건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근은 1, 또 하나의 근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식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4차 방정식이에요. 한 번 더 가져가는 것 말고는 조립제법을 한 번 더 한다. 이것 말고는 다른 점은 없어요. 자, 이번엔 어떤 값으로 나눌 수 있을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10의 약수들 중에서 가져오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 중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개수의 총합은 0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식에서 차수가 여기 1차와 3차항의 부호가 만약에 양수라면 1, 3, 5, 1로 고쳐진다면, 그렇다면 합이 10이니까 이번에는 상수항과 더해져서 0이 되죠. 홀수차항의 부호가 바뀌어서, 개수의 부호가 바뀌어서 더해서 0이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입니다. 계산해보죠. 4,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10, 0이 됐죠. 아, 됐네요. 그럼 아래쪽에 보이는 또 다른 식,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는 홀수차항이 부호가 바뀐다 해도 안 되죠. 그냥 더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2, 5, 10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걸 눈으로 이제 잠깐 아니면 손으로 한번 계산해 봐도 되는데, 이게 2가 대입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5, 10, 0이 됐죠. 이제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그냥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된다면 근의 공식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의 근은 x는 마이너스 1, 또 하나의 근은 x는 2까지 구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 2차식을 보고 문제를 풀면 되죠. 자, 이 2차식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허근으로 등장을 했네요. 이건 근의 공식을 사용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는 것, 치환하는 법, 그리고 조립제법 쓰는 것,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쓰는 법. 이 각각에 대한 문제들을 좀 충분히 여러 가지를 많이 풀어보셔야지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서 식이 등장하고 근을 구하는 문제는 쉬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문제 4번처럼 응용된 형태, 문장으로 나온 형태의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 단어는 앞 페이지 72페이지에서 배웠던 그 오메가하고 관련된 것 잊지 말고 반드시 문제를 좀 여러 개를 풀어봐 주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